안녕하십니까. 단우님, 저는 북촌학당 학장을 맡고 있는 김윤입니다. 오늘 제가 단우님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한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거창하게 동아시아 르네상스 시대의 꽃, 한시의 맛과 멋,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단우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세기, 20세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럽과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다. 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핵심에 있는 우리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에서도 핵심이 동아시아라고 할 수가 있고 동아시아 문명의 가장 저변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통의 문자, 이것이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통해서 공유된 그리고 축적되어 온 이 문화의 정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의 맛과 멋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어떤 축적된 어떤 진실, 어떤 느낌, 그런 어떤 순수함이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것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에 많은 시들이 있지만은 유독 한자로 쓰여진 이 한시를 우리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한자가 갖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자는 아시다시피 알파벳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독립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로 되는 한자들이 일정한 틀, 격식에 맞춰서 그리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짜여지게 되면은 그것이 20글자만 이렇게 적절하게 조립이 되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일상어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풍부한 의미와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한시의 맛과 멋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수많은 한시들이 쓰여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한시의 전성시대, 정점에 달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당나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빼어난 시들이 많지만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한시의 으뜸은 당시다. 제가 참고로 지금 중국 인구가 1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때 예외 없이 지금 중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당시를 암송합니다. 제가 그 많은 교재들 중에 하나 제가 참고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게 소학생,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생 교재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반드시 필자잖아요. 반드시 이 소학교 과정을 이수하면서 한시를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입니다. 당시 80수를 암송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소학교 과정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게 유치원 과정이잖아요. 우리 유치원 애들이 저는 그거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매번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렇게 자기 엄마 아빠 모셔놓고 경연대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빠지지 않는 메뉴가 시 암송대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만큼 살아오면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 기억이 정확하게 된 것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노래를 썩 잘하는 편은 못 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려요. 맨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정에 땡땡땡 했던 노래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때 시를 엄청나게 암송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 이때 각인된
그 시의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 애가 살아갈 큰 자산이 될 거라는 확실한 어떤 확신,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걸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당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중국의 초등학생들은 거의 다 암송을 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짧은 그런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단순히 재미나 교양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한시를 이렇게 익힐 필요가 있구나. 21세기 동아시아 르네상스 시대를 말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감각을 좀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소학생들이 공부하는 시 중에 이게 등관장루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온 이 등관장루를 오늘 단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20글자입니다. 그리고 한행이 5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원 4행시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글자 수로 오면 전부 20글자죠. 이런 그 5원 4행시의 전형적인 그 양식을 우리가 5원 절구라고 합니다. 이 5원 절구 양식이 정착된 게 당나라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하게 이렇게 그 시를 이렇게 낭송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원시는 둘, 셋, 둘, 셋, 기본적으로 이런 가락을 읽어갑니다. 백일, 의산진, 황허, 입해류,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 루 이렇게. 이 시의 제목이 등관장루라고 하는 시입니다. 올라갔다. 어디에 올라갔어요? 루각에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동아시아의 건축 양식에서 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층 이상의 빌딩입니다. 원래 이렇게 망루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진을 치고 멀리 혹시 저기 어디 침투에 들어오지는 않나 이렇게 그 감시하려고 지어놓은 그런 빌딩이 망루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루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각에 올랐는데 그 루각의 이름이 관장루예요. 이 관작을 보시면은 다 새가 붙어 있잖아요. 관자에도 새가 붙어 있고 작자에도 새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의 한자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유추할 수 있죠. 이게 새의 어떤 한 종류겠구나. 맞습니다. 관은 황새입니다. 황새. 그리고 작은 이제 참새 종류가 이게 작인데 관작해서 황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관장루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형상이 황새의 형상을 닮아서일지 또 황새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루각을 지었을지 그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관장루가 어디에 있었냐면 황하가 발원되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 행정 단위가 성 단위지 않습니까? 산서성에 있는, 그러니까 황하의 중상류쯤에 해당되는 거기에 있는 루각입니다. 이게 당나라의 왕지환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이 관장루에 탁 올라서 이 멋진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이 글자도 어려운 글자가 특별히 없습니다. 저를 따라 둘, 셋 하는 리듬으로 한번 반우님들 직접 한번 읊어보십시오. 백일, 의산, 진, 황허, 입해, 류,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 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시에서는 이게 언어로 쓰여진 압축된 노래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당시는 그 리듬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를 내서 자꾸 이렇게 읊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백일, 의산진, 황허, 입해, 류, 욕궁, 천리모, 갱상, 일층, 루. 백일, 하얀 태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붉은 해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태양의 색깔이라고 하는 게 다 새벽 다르고 아침 다르고 한낮 다르고 저녁에 해질 때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화가들은 그런 거 잘 포착해서 표현해내죠. 이 장렬하는 태양입니다. 백일, 흰 태양이 의산, 진, 의는 디펜드이죠. 의지한다는 거. 어디에 의지해요? 산에 의지해서 진, 바에 갑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당시에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트로 시작할 때부터 딱 어떤 이미지와 느낌이 선명하게 잡힌다는 겁니다. 즉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백일, 의산, 진. 장렬하던 하얀 태양이 지금 지고 있어요. 이제 석양이 된 거죠. 어디로 져요? 의산, 산 너머로 산에 의지해서 져가고 있어요.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르시죠? 지금 어디에 올랐다고요? 관장루에 올랐어요. 네, 루각에서 지금 서쪽으로 지는 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절로 어디로 그 다음에는 내려와요?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밑으로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누런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황하가 흐릅니다. 누런 물줄기가. 황하, 입해, 류. 이 누런 물줄기는 흘러가는 거죠. 장렬하던 태양은 딱 버티고 있는 산에 의거해서 이렇게 져가고 한번 그려보세요. 밑으로는 누런 물줄기가 쫙 유장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인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상상력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 물줄기가 흘러서 언젠가는 어디에 도달해요? 바다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바다로 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물줄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상상이 저 끝에 바다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쫙 느끼는 겁니다. 지금 10글자를 한번 암송해 봤습니다. 이 10글자, 백일, 의산진, 황하이폐류. 이것만 한번 계속해서 소리내서 암송해 보십시오. 쪼잔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확 이렇게 열리고 내 자신의 그릇이 크게 확장돼 가는 걸 절로 이렇게 체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이 시를 암송하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장렬하던 태양이 서쪽으로 뉘엿뉘엿 산에 의지해서 져가고 아래를 굽어보니 황하의 물줄기가 유장하게 흘러서 바다에까지 흘러가겠지. 가슴이 벌써 탁 트이잖아요. 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욕궁, 천리, 목. 욕, 뭐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궁, 끝 궁자잖아요. 끝까지 뭘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보겠다. 욕이니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의지미래예요. 뭐뭐 꼭 해야 되겠다. 끝까지 한번 파보겠다. 뭘 끝까지 파요? 천리. 꼭 뭐 우리가 1, 2가 4km니까 천리하면 250km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도달하고자 하는 저 머나먼 그런 이상의 끝까지 한번 보겠다. 그게 천리목. 명사로 쓰이면 눈이지만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눈으로 보다 그런 뜻이겠죠. 욕궁 천리목. 천리밖 저 멀리까지 내가 반드시 거기까지 보고야 말겠다.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작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나한테는 여러 조건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지만은 내 뜻만은 저 천리밭 끝까지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 그런 뜻을 품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욕궁, 천리, 목. 그래서 백일의산진, 하늘이 나왔죠. 황하, 이폐, 류. 저기 땅에 유장하게 흘러나가는 황하 물줄기가 나왔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선 사람인 나는 지금의 어려운 조건에 매이지 않고 저 먼 천리밖을 반드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품는 겁니다. 천지인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드높은 이상을 품었다 하더라도 나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게, 그걸 쌓아나가서 결국은 저 멀리 이상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관장루라고 하는 루각에 올랐으니까, 원래 이 관장루가 지어질 때는 3층이었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갱상, 갱이 동사로 쓰일 때는 고치다에서 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년에 크게 제도개혁을 했다. 그래, 가보년은 경장, 그 경자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경인데 부사로 쓰이면 갱자로 읽어요. 구별하려고.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또 다시 갱상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다시 올라간다니까, 만약에 처음 지어질 때 관장루가 3층 루각이었다면 아마 지금 주인공은 2층에서 바라봤다고 봐야 되겠죠. 왜? 또 다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한층 더. 갱상 1층, 또 한층 루각을 올라간다. 내가 드높은 이상을 품었지만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신발끈을 동여매고 한 층을, 한 발걸음을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 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걸 한번 소리내서 계속 암송해 보십시오. 답답했던 마음, 찌들어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활짝 열리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짧지만은 이 속에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의미와 느낌이 생동하면서 나한테 힘을 주고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우러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한 시의 핵심적인 맛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정서를 함양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내 생애 어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자산처럼 계속해서 내 삶에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지만은 지금 중국의 모든 그 어린애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보통 수준 애들도 80여 수 정도를 암송을 합니다. 이런 어떤 시를요. 그게 10억이 넘는 그런 인구들이 바로 우리 옆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래서 중국이 단순히 외적인 규모만 클 뿐만 아니고 저 나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경쟁도 하고 이제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더 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제가 21세기 동아시아 르네상스 시대의 꽃, 시,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한자로 쓰여진 시, 그리고 그 정점에 달했던 당시 중에 가장 짧은 그 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절구, 오원 절구 중에 대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꼽는 등관장루를 시를 한번 단원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1세기 동아시아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그 시의 그런 중요성을 여러분들하고 짧지만 이렇게 좀 나눴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소리를 내서 몇 번이고 암송해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로
자기가 흥이 나서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 쾌재정 만민회를 통해서 우리 단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히려 늘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로 지금 모두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미 이게 상당히 익숙하고 잘 아시는 단원님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단원님들도 저와의 만남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맛과 멋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안내자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